안녕하세요. 인생한방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천연가스 선물입니다. 일단 천연가스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다들 뭐 관심 가지실 것 같고요. 알만한 내용도 있고 모를 만한 내용도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다 알만한 내용. 천연가스 가격이 왜 올랐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서유럽으로 가는 예, 이 가스관을 뭐 막내, 뭐 안산에 뭐 이렇게 난리 나면서 가격이 오른 거잖아요. 그런 이유가 가장 크다라고 표면적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좀 다른 시각이 있어요. 뭐 전쟁 여파도 있기는 합니다. 여파도 있기는 하지만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 코로나 때 미국에서 돈을 너무 많이 뿌렸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물가는 올라가는 거죠.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원자재가. 다 올라갔잖아요. 원인은 미국에서 엄청나게 돈을 뿌렸다. 우리나라 뿌린 거는 뭐 돈도 아닌 그런 거죠. 어마무시하게 뿌리니까 돈을 너무 많이 받아서 애들이 일을 안 해. 미국인들이 막 저축률이 올라가.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뭐 돈을 뿌려놓고 이제 와서 뭐 하겠다. 금리 인상을 강하게 해가지고 돈을 빨아들이겠다. 어. 그러면서 누가 힘들어? 다른 나라가 힘드네? 달러 가치가 올라가니까? 예. 두 번째, 바이든 정부니 친환경 정책 했잖아요. 너무나 다 아는 내용이에요. 친환경 정책을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공급을 줄여버렸다고. 더 이상 채굴하지 마. 파이프라인 만들지 마.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연히 공급이 줄어들면서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원인 제공자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갔던 가장 큰 원인은 제가 볼 때 미국의 정책이에요. 미국의 정책상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원유 가격 오펙 플러스에서 뭐 사우디가 등을 돌린 이유는 제가 다른 영상에도 올려놨습니다만, 사우디가 뭐 러시아랑 손을 잡고 올린 게 아니에요. 그게 올린 게 아니고 미국에서 뭐 정치적으로 이상한 짓거리 해버리니까 사우디 황태자가 빡돈 거죠. 이제 뭐 수도가 공격받고 뭐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좀 감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펙 플러스 관련된 영상 보시면 그것도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면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원유 가격이 왜 올랐냐? 천연가스 가격이 왜 올랐냐? 뭐 답이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표면적으로 핑계를 대고 있는 내용이고 실제로는 누군가가 원인 제공을 다 해놓고 원인을 이렇게 돌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뭐 제가 미국을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 객관적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표면적인 내용은 이거 핑계를 대는 거죠.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네가 한 거잖아.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서 수혜국 중에 하나가 미국이잖아요. 무기도 팔아먹고 천연가스도 엄청 팔아먹고 그런 상태니까 미국의 경제 지표 나오는 거 보면 진짜 기가 막히잖아요. 전 세계가 다 힘든데 넌 괜찮네? 경제 성장을 하고 있어? 황당합니다. 네. 일단 좀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좀 셀피시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은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인들도 다 알고요. 그 트위터 같은 거 열어봐도 다 그렇게 써놨어요. 미국인들도. 지네들도 알아요. 어쨌든 좀,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힘든 건 사실이니까요. 자, 에너지 위기 확신, 세계 각국이 절전 모드에 들어갔답니다. 유럽 에펠탑 소등을 1시간 당겨서 한답니다. 이거는 뭐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 에너지를 줄이자, 에너지 사용을 줄이자, 난방유, 그러니까 천연가스 사용을 줄이자,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갑자기 일본이 나왔어요. 일본 2023년 3월까지 기업 가정에 요청을 했답니다. 에너지, 난방 줄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서 진짜 답답한 게 뭐냐면, 일본이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 천연가스 가격이 오른 것도 있어요. 오른 것도 있지만 뭐도 있냐면 엔화가 너무 약세야. 그럼 생각해봐요. 비싼 달러로 이걸 사와야 되거든. 더 비싼 거지. 왜냐하면 지금 엔화 가격이 역사상 저점을 뚫고 내려가 있는 상태예요. 더 내려갈 데도 없어. 그러니까 국민들은 너무나 힘든 거야. 한국 분들 같으면 완전 화냈겠죠.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난방시설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제가 일본 관련 유튜브들 보면 일본 춥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 실제로 오래된 가옥도 많고, 그리고 뭐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온돌이 있고 이런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추울 때 뭐 전기 담요 이런 거 덮고 있고, 그런데 지금 참으라고?
엔화를 올려, 제발. 제가 엔화가 있기 때문에 한 얘기가 아닙니다. 엔화를 올려야지. 좀 삽니다. 예, 그 다음에 가격도 올렸더만. 예, 가격도 올리고. 제가 볼 때 일본은 너무 국민들한테 희생을 강요하는 것 같아요. 예,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한국 같으면 못 참을 텐데. 예, 일본 국민들 참 참아내시는 게 대단한 것 같아. 자, 어쨌든 관심이 없는 건가요? 예. 자, 우크라이나 여파 에너지 대란이 계속된다. 예. 좀 되겠죠? 일단 뭐 얘네들 전쟁은 겨울에 하는 거니까 추울 때 전쟁하는 아이들이잖아요. 왜냐하면 따뜻해지고 비 오고 하면 거기가 다 진흙탕이 돼버리니까 전쟁이 안 돼. 그래서 올 겨울에 어떻게든 승부를 봐야 되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영토를 차지하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 상태에서 휴전 협상 딱 들어가면 이제 선을 그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올 겨울에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좀 계속 피 터지게 싸울 가능성이 좀 높다. 예. 그런 상황이 듭니다. 일단 겨울이 끝나야 돼요. 겨울이 끝나야 이제 전쟁도 멈추게 되는 거죠. 자연적으로 멈추게 되는 거라서 일단 겨울이 이거는 좀 계속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일본 동절기 절전 시행 7년 만에 처음 한답니다. 이거 하지 말고 엔화를 올려라. 내주에 이게 핵심이죠. 유럽 북부 전역에 최악의 한파가 온다. 라고 일기예보를 한 거예요. 지금 12월 들어왔거든요. 12월 들어와서 12월 달에 유럽 북부에 얼마나 날씨가 추우냐에 따라서 왜냐하면 지금 비축해 놓은 물량이 있는데 추우면 그게 빨리 끝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대한 어떻게 이걸 버텨야 되니까 예, 그래서 너무 추우면 좀 줄여서 쓰고 예, 좀 따뜻하면 좀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돈도 좀 모아놓고 지금 겨울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천연가스 가격을 결정할 가장 큰 요인은 결국은 날씨예요. 예, 날씨가 얼마나 추우냐에 따라서 가격이 급등락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서 수혜를 본 나라가 어디냐? 이걸 한번 알아봤거든요. 예. 자, 호주요. 1등, 카타르 2등, 3등, 미국 4등, 러시아. 이렇게 돼 있네요. 이 중에서 가장 수혜를 입은 나라는 뉴스 검색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예, 뉴스에도 나오더라고. 예, 뉴스에 나오는데 가장 수혜를 본 나라는 카타르예요. 예, 지금 월드컵 하고 있는 나라죠. 예, 카타르가 가장 큰 수혜를 입니다. 왜냐고? 유럽에서 제일 가깝잖아요. 그쵸? 호주 멀잖아요. 미국도 멀잖아요. 가까운 거리는 아니잖아요. 러시아가 그동안에 옆에 있어서 이제 계속 공급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나라였는데 여기서 이제 아무래도 좀 줄어드니까 상대적으로 반사 이익을 볼 나라는 카타르가 되겠죠. 예. 그리고 나머지 나라들 뭐 호주, 미국 이렇게 돼 있는데 미국이 생각보다 많이 팔아먹고 있었네요. 그죠? 예. 거의 3배 가까이 되는데요. 결론은 미국이 지금 재미를 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재미를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마지막으로요. 차트 보면서 가격이 어느 정도에 있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보셔야 될 거는요. 여기 있는 파란색 박스권이에요. 이게 오르기 이전에 강한 상승이 나오기 이전의 가격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2.5달러에서 4.82달러. 이게 원래 가격. 이때가 좋았죠, 사실은. 예, 이때가 좋아서 우리나라도 되게 좋았고, 예, 왜냐하면 비용이 줄어드니까. 그리고 석유 관련된 뭐 이런 걸로 또 할 수 있는 또 사업들이 화학기나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이제 석유나 천연가스 가격이 낮을 때, 요때는 되게 좋았던 시절.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요, 노란색 박스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이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가장 유력한 가격대는 6.25와 8.05 사이, 그러니까 노란색 박스권 위에 여기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일단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뭐 날씨가 좀 따뜻해진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밑에 하단인 5.48 여기까지 해서 이 안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요로 위로는 잘 튀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평균적으로 노란색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일단 있다. 요 안이냐, 요 밑이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부터의 그 유럽 쪽의 날씨죠. 얼마나 추우냐.
이게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내년 3월이거든요. 예, 내년 3월까지, 일본도 그 얘기 하잖아요. 3월까지 하겠다. 왜냐하면 3월 이후가 되면 봄이 되니까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서 기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천연가스의 사용이 아무래도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3월 이후에는 좀 기대를 해볼게. 이 안으로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천연가스 관련된 투자는 제가 보기에는 단타로 대응하는 거는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장타로 가는 거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기 있던 게 갑자기 이렇게 가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 뭐 전쟁이 갑자기 끝난다든지, 날씨가 진짜 올해 이상현상으로 진짜 유럽이 너무 따뜻하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파란색 박스권으로 쑥 들어가 버릴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아무래도 좀 장기보다는 단기로 변동성 보면서, 날씨 보면서, 지정학적 어떤 뭐 전쟁 상황 이런 것들 보면서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거는 괜찮겠지만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다. 내년 3월에 어쨌든 겨울은 끝난다는 거거든요. 그죠? 전쟁도 내년 3월 이후에는 아무래도 소강 상태로 간다는 거고요. 그죠?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단기로 단타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잘못하면 쑥 빠질 수도 있으니까 장기로 가지고 있다가 뜬금없이 뒤통수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단기로 가자. 그리고 가격들은 제가 적어드렸으니까 6.25에서 8.05 이 사이, 그 다음에 조금 더 빠지면 5.48 여기까지 노란색 박스권 여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갑자기 날씨가 너무 따뜻하다든지 3월이 되면 어디로 간다? 파란색 박스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장기로는 가지 말고 단타로만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요. 천연가스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